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말을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월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내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긴 듯 짧은 듯한 1월의 마지막 밤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는 903만으로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2로 경기 확장과 수축의 기준점인 50을 4개월 연속 밑돌았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의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잠시 후 0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새벽 4시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1월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4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할 말씀님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해선시대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몇 시간 후, 내일 새벽 4시죠. 2024년 1분기에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FOMC, 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과연 파월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흘러나와서 시장에 희망을 줄지 또 아니면 희망을 안 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잠못들은 또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 또 1월 31일인데, 그죠? 네. 내일 2월 1일이 또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더 희망찬 메시지가 좀 전해져서, 그죠? 2월 또 설도 다음 주에 이제 설이잖아요, 그죠? 설도 좀 이렇게 좀 좋게 좀 스타트가 돼서 희망찬 설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미리 들어오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미리 들어오셔서 우리 여기 기존에 시청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시면 1시간 지루하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이 천명은 최선을 다해서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분석뿐만 아니라 상품별 대응 전략 철저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봐주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고 또 내일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고 있고요. 17,4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ADP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좀 꼬리가 긴 양봉을 보여주면서 살짝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주면서 하락폭을 좀 만회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장에서는 어떤 방향성 가져가게 될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슈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간밤에 발표됐던 졸트 보고서입니다. 이 구인회직 보고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US job openings rise to stream as high, but fewer worker quit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가 3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집중해봐야 되는 부분은 퇴직 부분이 좀 감소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903만 건으로 작년 11월 수치인 893만 건과 비교를 하면 10만 건 증가했습니다. 12월 전체 퇴직은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퇴직은 이직을 위한 자발적인 퇴직과 또 해고로 인한 퇴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자발적인 퇴직이 직전월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고 3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은 조금 하락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됐던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관련된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컨슈머 컨피던스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1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4.8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2021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로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예상치였던 115점보다는 좀 소폭 낮았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다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월에 상승한 건 인플레이션 둔화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들의 고용이 계속됨에 따라 대체로 양호한 고용 환경 등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소비 지출 모멘텀이 일부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ADP 비농업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FOMC 회의 발표를 앞두고 어떤 흐름들 이어가게 될지 일단 간밤에 발표됐던 이 두 지표들 해석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방향성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두 개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표와 관련해서 마스터님께서는 이 시장의 영향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실까요? 자, 일단은 상당히 좀 혼재된 지금 상황이죠. 그죠? 네. 뭐 오늘 새벽에 결국에는 이제 고용 관련 지표가 새벽에 한번 나왔고 또 밤에 나왔고. 그죠? 네. 근데 이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12시에 우리가 이제 그 구인, 우리나라 이제 잡코리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상보다 상당히 상이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 빠졌단 말이에요. 또 공교로운 게 뭐냐면, 자, S&P는 뭐 약 하락을 했고, 지금은 그 뭐죠? 나스닥만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또 다우는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희한한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장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MS 등등 자, 실적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부터 거의 8% 넘게 0.8%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연출을 했죠. 그죠? 그런 상황들. 그러고 나서 아까 10시 15분에 이제 ADP 고용 변화가 나왔죠. 네. 저희는 예상보다 상당히 하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는 옛날 과거 12월 달을 보자는 얘기예요. 과거 12월 때 어땠어요? 자, 이제 하이에서 그래, 네가 연준이 뭐 어떨 수밖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뜨뜻미기 전에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지수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또 내려가고 있다는. 네. 상당히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11시 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11시 반에 무지하게 흔들어 제낄 겁니다. 왜? 아. 내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결국엔 시장의 FOMC가 이제 중요한 또 핫이슈 이거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자, 근데 오늘 CNBC에 제가 뉴스 하나 발췌한 게 있는데, 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뭐 제목 보시다시피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볼게요. 네. Additional Policy Firming. 요 문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나와줬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의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네, 4월 이제 4시에 이제 성명서가 이제 발표가 돼요.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강한 긴축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이 문구예요. 네. 결국엔 뭐냐면, 자, 시장은 원하는 게 뭐예요?
금리를 최소한 올해 6번은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자, 1월 달 일단은 물 건너갔어요. 동결이에요. 그럼 이제 7번이 남았죠. 그죠? 그러면 계산들어서 3월 달에 동결을, 4월 달에 동결을 해준 다음에 이제 6번이 나. 어떻게 또 아구가 맞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키포인트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요 문구가 빠져버리면 시장은 환호할 거예요. 야, 드디어 니네들이 뭐 인상하겠어? 어떤 이제 피벗의 어떤 문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이제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죠. 다시 여기에 올라갈 포함이 수 될 수 있을까요? 있죠. 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자, 네. 이게 만약 포함이 됐다고 예를 쳐보자는 얘기예요. 자, 4시 반에 이제 파월이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뜨뜻미지근한데 지금 어떻게든 지금 ADP하고 지금 또 어제 저 새벽에 졸투하고 이게 지금 엇박자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번에 뭐랬어요? GDP 3.3% 나왔죠. 예상치 상회했잖아요. 또 IMF에서 또 오늘 또 발표했죠. 미국 경제성장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파월의 입장에서 굳이 제가 파월이라면 굳이 금리를 조기에 내릴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5.5%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요. 노동력 시장이 잘 돌아가. 어떻게 됐든. 그죠? 자, 그럼 괜히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자, 이게 뭐 과거 사례 일단 이 경제라는 건 과거를 답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자, 1985년, 86년, 87년도를 가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때 어떤 이상이란 유사하게 지금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어떻게 됐든 작년에 상당히 우리가 밀릴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도 계속 연초부터 다우, 그죠? 다우하고 S&P가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랑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한 2년 조금 좋았다가 이제 블랙 먼데이 기억하실 거예요. 1987년도. 그때 제가 대학 시절 때인데 학교에서 교육 받을 때인데 강의 네. 때 그때 블랙 먼데이란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오면서 20% 넘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금 시장에 놓여 있다. 네,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파월은 알 겁니다. 아, 이거 무리할 필요가 없다. 서서히 정책을 그러니까 하이퍼 롱고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면서 시장의 기대만큼 그렇게 좋은 발언을 해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이슈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과거에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20년이 넘는 이런 해외 선물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방향성도 그리고 자리값도 잡아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나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성명서를 내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이걸 좀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사 0082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이슈 먼저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나스닥 지금 프리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 잡아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표가 좀 혼재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도 시그널을 들어주신 이유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셨을까요? 네. 아까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ADP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하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IMF가 발표한 경제성 상향 조정을 했고 일단 경기 침체는 일단 연착륙 일단 연준이 생각하는 막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ADP가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연준이 조금은 운신의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자, 매매를 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향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향을 못 보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위로 갈지 아래로 어떻게 알아요? 기술적 분석가 됩니까? 지나간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기술적 분석 갖고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리얼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판단했을 때 시향적으로 일단 하방으로 내려봤고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침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갑자기 그죠? 오전에 그죠? 한참 밀렸다가 이제 MS가 시간의 거래 좀 상승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터져줬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한 120씩 정도 상승을 해줬으나 상승이 여러분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전에 매매를 하셨던 우리 시청자들은 상당히 지루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캔들을 보고 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자, 밑에 거래량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래량 안 보이죠. 자, 매매 안 하죠. 메이저가 이런 중대한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거의 오늘 상당히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네. 자, 결과적으로 이제 17시에 이벤트를 한번 줬죠. 이벤트를 왜 줬냐 이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17시에 한국 시간으로 5시죠. 오후 5시. 자, 이때 유럽장이 열려요. 자, 그럼 유럽장은 또 미국의 그 저녁 마무리된 장을 바톤 타치를 받아서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100%는 없어요. 그런 유형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제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꼬꾸라졌죠. 네. 얘도 꼬꾸라진 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꼬꾸라졌는데 어떻게 돼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대신 유럽장은 짧게 어떤 마무리가 돼요. 너무 이제 왜 미국도 저녁 미장이 또 개장되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꼬꾸라졌어요. 자, 꼬꾸라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상황에서 자,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자, 여기 보시면 자, 120평 검은 게 이제 요거 122평선이에요. 120평선. 그죠? 그리고 여기 상단이 241 2평선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이저들이 있잖아요. 세력가들은 장기 이평선까지 가려고 하는 습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좀 밑에 쌍바닥이 또 출현이 됐죠. 출현이 되면서 위로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1파가 되면서 2파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게 17,430까지 올라갔다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프리장이니까 아직은 본장이 아니죠. 그러면 17,410에서 430이 밴드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가 오늘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11시 반에 이제 미장이 열릴 때, 자, 요 부분에서 밴드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상방으로 간다. 상방 어디까지 가느냐? 17,45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어디까지 가느냐? 17,370 정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상당히 새벽 4시까지 무지하게 흔들어 제낄 거예요. 장대 양봉 운명이 출현 상당히 시장이 혼자스러우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정확히 이 밴드 대여폭을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밤새지 마십시오. 내일 또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 나스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장에서 매도로 방향성 잡아주셨습니다. 정확한 자리값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통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변동성이 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우리 천명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수익을 날 수 있는 양방향을 좀 극대화하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들을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스닥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0.53%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77.4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 낙폭을 좀 축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22시 10분경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크루드오일과 관련된 현재의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뉴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아람코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지금 수요 증가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트래플 라이벌 서플라이, 즉 이 경쟁사의 공급사의 이 위협, 즉 아래 보시면 이 셰일 오일이 부활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이미 수요 측면에서 조금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수요 반등을 기대했던 중국의 경우도 지금 헝다의 청산 이슈와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후로 후퇴한 셰일 시추 업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복귀하면서 미국의 생산량을 하루 1,300만 배럴이 넘게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석유 전략가는 이 석유 시장에서 오펙 석유를 위한 공간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외에 사우디 국내에서도 석유 외에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추가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일과 관련된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한 새로운 이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수요 불안이 유가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마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실지 이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님, 지금 이 사우디 국영기업의 아람코 회사에 대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마수님은 유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이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어느 부분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유가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우디가 이제 벼랑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사우디 이슈는 딱 하나입니다. 뭐 네옴시티를 어쨌든 건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금이 좀 부족하죠. 네. 턱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유가를 끌어올려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거기다 또 러시아와 또 친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 또 내포가 돼 있고. 자, 어쨌든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를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자, 어쨌든 저번 주에 어쨌든 중국에서 부양책을 아주 세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자, 그러면서 발표가 없었다면 그러면 중국 애들이 석유를 많이 쓰겠구나. 얘기 없다가 갑자기 그게 3일 정도 이제 딱 상승 분위기를 타다가 지금 헝다 터졌죠. 네. 어제 터지면서 공중분해가 된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아직은 뭐 최종은 파이널이 남아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일단 청산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지만 중국 본토에서 이제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을 할지 그게 이제 남아 있는데 어떤 물 건너갔죠. 네. 그러면서 급반 어쨌든 뭐 상승의 분위기를 탔는데 이제 지금 항생이 계속 지금 연이어서 하방의 압력 오늘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2% 넘게.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얘가 제 내피셜입니다. 아마 네. 아람코가 골치 아플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석유 수요가 쉽지 않겠네. 그럼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돼? 감산을 하자. 이거 전략이 제가 보기엔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오일 가격을 좀 끌어올려야 그렇죠. 되겠다라는 판단이 그렇죠. 앞섰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네, 거기다 발맞춰서 내일 새벽에 또 뭐가 있어요? 원유 재고 발표 있잖아요. 근데 예상은 일단 원유 재고가 일단 뭐 줄어들었다고 지금 봐야죠. 그럼 거기다 줄고 얘도 줄고 상당히 좋죠. 거기다 또 IMF 아까 또 맞물리는 거예요. 뭐냐면 IMF가 경제 성장 어떻게든 높게 잡았단 말이에요. 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감산을 조금 우리가 더 감산을 또 하게 되면 이득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 그런 어떤 내포적인 전략이 또 포함돼 있고. 자, 복잡해요. 또 중동에 대한 이슈, 그죠? 어쨌든 사우디도 중동 국가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미국하고 바이든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트럼프하고는 좋더라도, 그죠? 어떻게 현재는 바이든 정권 시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유가를 괴롭혀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미국을 괴롭히자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은 머리가 너무 아프죠. 어쨌든 유가를 자기네들이 세일을 캐가지고 이렇게 많이 유가를 끌어내렸는데 네. 이제 맞불 작전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상당히 아까 이게 또 지수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 홍해에 대한 이제 물류 비용에 대한 이슈도 발생을 하고 유가까지 이슈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제가 보기엔 내일 새벽에 파월이 홍해에 대한 이슈, 기름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뛰어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유가가 지수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가기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해요. 결국엔 지수하고 유가는 현재 디커플링이다. 그런 구조로 당분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시향을 짧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엉켜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혼자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명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쉽고 그리고 빠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오늘 말고 다른 날에 대한 전략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크루드 오일과 관련된 이슈를 풀어봤습니다. 으니까요. 계속해서 방향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그럼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풀이해 주실 때는 상승의 여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불을 켜고 있거든요. 상승 전환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전환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꼬시기입니다. 들어와 꼬시고 있는데 요걸 넘어야 되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또 세력가들은 일단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마련을 많이 해요. 자, 그게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패턴이에요, 패턴. 자, 패턴을 모르시면 여러분 매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네. 자, 패턴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향 플러스 어떤 방향, 상품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시간관계상 패턴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보자는 얘기예요. 왜 제가 패턴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자, 어떻게든 얘가 뭐 스물스물 올라가서 뭐 올라가려고 상당히 발악을 했지만 그죠? 참 희한하죠. 오늘 어떻습니까? 자, 17시가 지나고 나서 유럽장이 끝나고 나서 똑같이 지금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움직이죠? 나스닥하고. 근데 여기 꼬시는 거예요. 얘도 같이 내려가겠다고 뭔가 착각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거는 잘못되게 해석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패턴 얘기한 거예요. 자, 1차, 2차 쌍바닥이 출현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출현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일단 MACD 자체가 매수의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메이저들은 장기 이평선까지 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말씀드렸죠. 자, 여기 120이라고 360 이평선이 딱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지해준 데는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에 241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오늘 지금 밴드를 제가 드린다면 네. 일단 상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77.30, 그죠? 77.30에서 77.10. 요 자리가 지지했던 어떤 이제 피보나치에 대한 어떤 요 가격대예요. 77.10에서 77.30을 지지해 준다면 77.50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요. 자, 75공을 또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죠. 왜? 지금 등락률이 마이너스 6.7%예요. 그죠?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만큼 더 많이도 올라갈 수 있다고. 일단은 5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이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요거 회색 선. 네. 자, 요게 지금 241 이평선이에요. 자, 요거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그래서 요게 만약에 뚫려지면 추세가 상방으로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보시다시피 240, 120일 중간에 가돌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유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면 여러분들이 지수가 깔끔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달러 지지를 해주면 75달러 봤어요. 75달러 여전히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 뭐냐? 자, 12시 반, 내일 새벽 12시 반에 감산이 된다면 오늘 80달러를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십시오.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돌파 안착되면 내일까지도 금요일까지도 상승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겠다. 그렇게 오일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자, 오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매수로 전략 챙겨봤습니다. 지금 12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지표 확인을 하고 나서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정확한 방향성과 전략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한 주까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프리장에서 0.56%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206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와 관련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지금 Gold set an lackluster January with some fraudulent outlook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이 헤드라인을 보시자면 금값은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지금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하락세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티인덱스 선행 분석가인 맷 심슨은 금의 계절적 랠리가 일찍 도착한 것 같았기 때문에 이번 1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FOMC 회의는 비둘기파를 조금은 실망시킬 수 있고 또 금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들이 산재되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만큼 지금 골드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될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런 시각과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지금 한 달간의 골드 흐름들 어떻게 챙겨보셨을까요? 자, 오늘 공교롭게 이상하게 또 오늘 월몰이 바뀌었죠. 월몰이 바뀌면서 상당히 가격대를 끌어올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자, 아까 달러 인덱스를 잠깐 봤는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어요. 근데 여전히 103을 지지해주고 있고 또 이제 금리하고도 커플링이 되면서 금리도 지금 조금 약세를 좀 지속을 해주고 반비례가 이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은 골드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결국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약에 사그라진다면 어떻게 돼요? 골드는 매력이 없죠. 그죠? 결국에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미국 국채도 있고 골드가 이제 안전자산, 위험자산은 이제 뭐 달러 뭐 등등 있는데 어쨌든 요즘엔 단발성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갈수록 없어. 단발성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골드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관망을 하시면서 내일의 어떤 투자작을 가져가는 거. 그렇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굳이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시 반에, 그죠? 자, 달러 인덱스 반대를 확인하세요. 달러 인덱스하고 뭐 확인하라고 했어요? 금리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짧게 좀 대책을 좀 가져가실 것을 보고요. 자, 이거는 일단 일봉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봉 잠깐 볼게요. 일봉. 자, 일봉이 어쨌든 어제 고가까지 한번 거기서 저항 받는지, 그죠? 2068 정도가 되는데 이제 몰이 바뀌어서 68에서 저항받은 거기서 짧게 20-30 정도 수익 낼 것을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는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이 FOMC 회의 결과 이후의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매주 이렇게 목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은요. 지금 이 링크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그리고 오전과 오후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스터님, 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까지 듣게 된다면은 어떤 점들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하이라이트는 이제 새벽 4시에 FMC죠. 네.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 내일은 또 2월 1일 새로 시작하니까. 맞아요. 2월 어떻게 전략 짤 것인가 궁금하실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왜? 설날 이제 며칠 안 나죠. 그때 좀 어떻게든 좀 수익을 좀 올리셔가지고 애들 세뱃돈도 주고 부모님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월 FMC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리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결국엔 나스닥 3대 지수 보면서 자, 방향을 어디로 가서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팁을 드릴 테니까 꼭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연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목요일 날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루 자고 나면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않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요. 정확한 시장 해석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그리고 설날에 들고 갈 수 있는 선물들 두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니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크루드 오일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골드와 지금 파운드, 유로 FX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12%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7,3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오히려 30분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음봉을 그려주기는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FOMC 대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86% 밀려가면서 77.1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지금 장대 음봉을 세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도 그리고 이 헝다그룹의 이슈 또 중국 수요 우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이 오일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 우리 마수사님과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0.59%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063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1일 공허봉경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 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가 소폭 약세로 몰아섰고요. 하지만 103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86%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골드는 0.6%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지금 0.20%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좀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1.088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로화가 좀 유로존 경기에 대한 우려 완화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장 흐름 살펴보고 왔고요.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마스터님 계속해서 우리 나스닥의 개장 이후의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께서 지금 1월 달에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또 내주셨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나스닥의 틱수도 굉장히 높게 또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개장 이후의 흐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아까 제가 밴드 대여폭을 말씀을 드렸죠. 17, 410, 430 그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상방을 일단 450까지는 한번 열어서 봐야 되겠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370까지도 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때 진입하셨던 분들은 벌써 수익을 내고 뒷짐지고 있겠죠. 그죠? 자, 만약에 수익을 안 내셨던 분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이 선이 바로 지지 저항대예요. 저지지 저항대. 제가 이걸 그냥 그어놓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28년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걸 계속 우리 노란톡의 시청자분들과 요거를 항상 매매를 할 때 이 선을 무조건 걸었습니다. 이게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궁금하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매도일 때 주식 안 하시면 되고 매수일 때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제 차트는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뭐든지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막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밴드 뭘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중간에 또 애매하게 걸리는 게 122평선이 다 걸쳐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지지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오늘 고민이 스러운 자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몇 번 당부 한 번 더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어쨌든 미국 3대 지수는 같이 커플링해서 움직이잖아요. 선행하는 건 S&P 500입니다. 그래서 S&P 500 물론 이제 진폭의 차이는 있어요. 아무래도 나스닥이 제일 많이 크죠, 변동폭이. 네. 그다음 방향을 전체로 봤을 때는 S&P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S&P는 오히려 움직임이 좀 덜하니까 S&P를 방향을 보면서 나스닥을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한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도 모르시겠다. 네.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프리장에서 잡아주셨던 매도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까지 챙겨가셨다면 이미 수익을 내고 뒷짐을 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방향성을 빠르게 잡아주시는 거는 정말 우리 마스터님께서 28년간의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투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러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님,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이걸 일단 아까 이제 매수로 좀 네. 생각을 했는데 일단 관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서.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시다가 매매를 좀 하시겠다. 오늘 지금 패턴이 이게 이상한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12시 만에 이제 아까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흔들어질게요. 위에 보시면 어쨌든 쌍봉의 패턴이 나아지면서 여기 아까 240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가 뚫리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확히 저항을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밑에 또 한번 내려와 준다면 1파, 이제 상승파 1파에다가 2파. 요게 이제 60에서 2파가 지지가 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만약에 77달러에서 지지를 해주면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네. 자, 70달러 붕괴를 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저점까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76.60까지. 자, 여기서 지지해주면 그냥 여기서 한번 매수 노려보는 거고. 그죠? 결국 12시 반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시간 남았는데 네. 그때까지 웬만한 1시간 좀 참으셨다가 뭐 산책 한번 보고 오세요. 산책 한번. 그때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왜냐면 이거 뭐 리스크가 너무 많으니까. 네. 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오일은 그렇게 매매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12시 반 전까지는 좀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먼저 천천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뚜빵 들어오셔서 이후의 전략 나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루드 오일 개장 이후의 흐름 살펴봤고요.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 마스터님께서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내용 어떤 부분일까요? 자, 결국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새벽 4시에 FMC 1월 FMC가 이제 개봉이 되죠. 개봉 네. 발표가 되죠.
자, 어쨌든 이 개 중에 또 우리 시청자들 중에 또 잠 안 주무시고, 그죠? 새벽 4시까지 또 눈으로 밤을 맞아요. 새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는 우리가 FMC. 아. 뭐 내일 강연할 때도 이제 연장선인데 오늘의 핵심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데이터를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NN에서 발표되는 이제 피어앤 그리드라는 인덱스가 지표죠, 지표. 요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시장이 얼만큼 공포스럽고 탐욕스럽냐를 보여주는 그런 인덱스의 지수죠, 지수. 네.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예요. 탐욕이죠. 엄청난 극도의 탐욕 구간이 지금 75에 운전 계기판 같죠, 그죠? 네. 이게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죠. 저의 생각은 뭐냐면 너무 시장이 탐욕스럽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버블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게 아니냐,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자, 1분기, 지금 이제 4분기 기업들 실적, 어닝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어닝 시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한번 모르겠어요. 역발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분위기 안 좋죠. 네. 그죠? 어쨌든.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답니다. 굳이 파월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과거에 어떤 모델이 있는데 그걸 답습할 이유는 전혀 없죠. 재작년부터 계속 파월은 강조했어요. 80년대 그 석유 파동 1차, 2차 파동 때를 계속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머리는 그 생각대로 떠나질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왜? 빼대 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도 기특하다. 이걸 보면서 제가 약간의 버블은 좀 섞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자, 밑에 한번 조금만 내려볼게요. 조금만 내려보면 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는 핵심 데이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시장이 바라보는 건 125 이평선, 125일선, 요 주황색, 요거 황색. 자, 요걸 이제 바라보는데 여기가 이제 결국엔 이제 분기점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뭐 시장에서는 뭐 연초부터 뭐 5천 간다. S&P가 뭐 5,500을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는 5,000 근접해 와 있죠, 그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든 윗꼬리가 조금 세게 달리면서 하방의 어떤 모멘텀을 방향을 좀 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만약에 오늘 틀어버리면 4,800까지도 충분히 무난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완전 변곡점이 되면서 네. 여기가 125평선이 4,600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순식간적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어요. 왜? 자, 1분기의 지수 이제 3개월 물이라고 하죠. 3월 15일까지 만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달 보름이 남았죠. 네. 그래서 되게 시간이 금방 가요.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갔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 이걸 보면서 S&P 기준입니다. S&P 보면 나스닥도 빠지겠죠. 그죠? 네. 빠지니까 오늘 4,800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새벽 4시까지 계실 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이제 배드워치죠, 배드워치. 자, 시장 배드워치 아시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얼만큼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자, 어떻게 됐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연말 12월, 1월 초에는 금리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오늘은 동결이죠, 동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12월부터 3월 달에 인하하겠지라는 얘기를 했죠. 이거 빼면 7번 남은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3월 보자고요, 3월. 뭐 누구는 5월까지 얘기하는데 5월 지금 아직도 뭐 4달이나 남았는데 5월을 너무 앞서가는 거고. 봐야 될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3월만 보자고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야, 갑자기 또 바뀌었네. 야, 갑자기 바뀌었어, 이게. 오. 이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네. 금리 동결이 56%였는데 지금 57% 바뀌었어요. 인하가. 이게 뭐죠? 오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움직여야 돼요. 이거 새벽 4시 전까지 이게 왔다리 갔다리. 요거 데이터, 아까 그 데이터, 요 데이터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란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게 분명하게 바뀌었어요. 주고 1시간 사이에.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FOMC에 앞서서 이제 중요한 지표들을 살펴봤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꼭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의 이 파월 의장의 말을 꼭 확인하고 움직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1000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차게 전략들 챙겨봤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7,410포인트에서 17,430포인트 밴드 내에서 매수 매도 진입하는 전략 챙겨봤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원유 재고 발표 전까지 관망에 유리하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에 유리하지만 단기로 일봉상 고가 2,068달러 저항 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수익은 20에서 30틱 챙겨보자라고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세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또 불법 대여계좌 영업회자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